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이성민 군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군생활이 힘들어서 현부심을 해서 4급 공익 국무위원으로 남은 군생활을 대체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저는 현부심 준비하려고 어제 웩슬러 지능검사와 군의관 석연서 준비 중이고 그린캠프 갈 계획입니다. 일단 사연자분은 지금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인데 저 친구가 지금 현역으로 군 복무하는데 어려움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 아시겠지만 요즘 군대가 그냥 사지만 멀쩡한 다 집어넣습니다. 다 집어넣어요. 원래 같으면 이제 4급이나 제2국민형 나올 사람들을 어떻게든 현역으로 다 집어넣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군대도 문제가 많은 게 뭐냐, 원래 같으면 군대라는 곳은 웬만하면 좀 적응하기 힘든 사람 걸러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그냥 다 보내거든요. 다 보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 지금 국방의 인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태어나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출생아수 감소하다 보니까 이 군대 인력이 빵꾸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여성징병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여성징병제. 여자분들 여성징병제 얘기하면 개혁 부리죠. 근데 이거 진짜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왜냐, 우리나라는 무조건 국방 인력을 지켜야 됩니다. 인력이 필요한데 남자가 지금 역부족이에요. 그렇다고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 보낼 수가 없습니다. 뭐 대단한 소리 하는데 시니어 아미를 보내자고 뭐 대단한 소리 하는데, 이제 국방도 여자한테 해당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는 국방을 지켜야 될 인력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대 가본 사람도 알죠?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남자만으로 이 국방 인력을 대체하는 게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4급이나 5급 나와야 되는 사람들도 현역으로 다 보내고 있어요. 이게 이건 알고 계세요? 이 벙어리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 아는 오빠 얘기하시는 분. 근데 만약에 여성징병제 현실화되면 여자들한테 파가 갈립니다. 파가 갈려요. 여성징병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전에 그런 얘기했죠. 여성징병제 하면 여자도 이제 현역하고 이제 현역 아닌 사람과 갈라지게 돼. 그러면 현역으로 갔다 온 여자들은 지금 윗세대분들 있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굉장히 사람을 안 볼 겁니다. 여자들이 파가 갈리는 거야. 남자들도 파가 갈리잖아. 군대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이 파가 갈리죠. 여자들은 더 갈립니다. 내가 봤을 때 여자들 만약에 군 복무하는 첫 번째 세대 나오면 그 후손들 있잖아, 나오잖아. 그러면 그 위에 세대는 사람을 안 봅니다. 그냥 인간으로 안 봐요. 왜냐, 본인들이 애를 안 낳았기 때문에 출생아수가 적어서 자기들이 군대를 가는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가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누가 좋아하겠어? 원래 같으면 안 갔는데. 지들은 안 가놓고 꿀 빨아놓고 그 튀김을 우리한테 돌리네. 이런 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징병제가 아직 뭐 뜬구는 잔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튼 사연으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군생활 한지 얼마나 됐죠?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요즘 군대가 사실 뭐 지금 군생활 하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 할만하거든요. 군대가 사실 편합니다. 편해요. 뭐 이 꼰대가 들리겠지만 저는 군대를 좀 힘들게 생활했습니다. 요즘 군대 사실 뭐 작업도 많이 안 시키고 정원 청소도 빡세게 안 시키고 스마트폰도 마음대로 쓰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돈도 많이 주고, 사실 힘들다고 하면 사실 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물론 군대 나는데도 힘들 수 있어. 군대라는 곳이 폐쇄적인 곳이다 보니까 답답한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예전 군대에 비하면 정말 편해진 건 사실이거든. 근데 사연자분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현부심 안 하면 안 되겠어요? 현부심이 뭐냐 하면 현역 부족하 심사 전역입니다. 네. 현역 부족합 심사 전역. 그러니까 현역으로 복무하는 이제 해역병이
군생활 부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군생활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간부하고 장교들한테 상담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현역으로 복무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판정을 받고 나서 전역하는 겁니다. 옛날에 현부심이 많이 안 됐어요. 옛날에는 많이 안 됐습니다. 뭐 정말 군생활 힘들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 4급이다. 아니 근데 현부심하면 그냥 전역 아니야? 제2국민역 아니에요? 현부심하면 제2국민역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사회복무원이 되긴 하구나. 여기 나와있네. 사회복무원이 없구나. 이게 아니 근데 그 현부심하면 일단 이게 등급 받아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현부심을 하고 나서 4급으로 나와야 되잖아 이게. 현무심 걸리면 5급으로 나오는데요? 5급. 아니 근데 그러니까 공익인 거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공익 근무하려면 4급 나와야 돼. 현무심 걸리면 웬만하면 5급 나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5급이면 제2국민역이고 제2국민역이면 그냥 군생활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판정받고 다시 판정받으면 웬만하면 5급 나온대요. 여기 보면 이제 육군 그린캠프 가가지고 심사 봐가지고 아 보충역도 있긴 하구나. 보충역도 있긴 하네. 보충역 가는 방법도 있네. 그러니까 일단 그린캠프 가가지고 간신병사들, 그린캠프는 뭐냐면 이제 군생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따로 모집을 해서 관심병사끼리 모아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을 이제 그린캠프라고 하네요. 여기 가가지고 생활하고 난 다음에 병역관리심사대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심사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현부심 할지 안 할지 나온다는 거네요. 그래서 복무 부족합되면 보충역으로 바꿔주고 뭐 군생활 힘들면 그럴 수 있겠네요. 군생활 힘들면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 친구가 사실 좀 많이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저 친구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 친구가 좀 말이나 뭔가 좀 행동하는 게 많이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저 친구가 좀 뭔가 좀 그전부터 뭔가 말 대답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이 글 적는 거, 채팅 적는 것도 오타가 엄청 많거든, 저 친구가. 그래서 저 친구가 뭐 보내는 거 보면 제가 오타나 이제 그런 맞춤법이나 문맥을 다 하긴 해요. 보통 사연하면 그냥 몇 개만 수정을 하는데 이 친구는 보면 긴 글을 좀 못 적어 보면. 그러니까 글 적는 것도 좀 많이 이제 문해력이나 이제 장문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 친구가 난 군생활 할 수 있을까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 그래서 제가 웩슬러 지능검사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 친구한테.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거 받아보면서 지능검사 나와서 좀 낮으면 좀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느 정도 지능을 가졌는지를 판단해야 돼.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쁜 걸 생각하고 이런 검사를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지능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경계성 지능장애도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경계성 지능장애로 분류되는 사람들 700만 명 되거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700만 명 중에 자기가 이제 경계성 지능장애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냥 내가 보통 사람보다 좀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 생각하지, 자기가 지능이 떨어진다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게 현부심을 해서 4급 공인료 남은 군생활 대체하려는데 현부심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냥 준비하면 돼. 준비해가지고 그 간부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님 준비하고 있잖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지능검사하고 소견서 첨부해가지고 그린피프 가면 되잖아요. 님이 여기 다 얘기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이 현부심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됐어. 얘기했으면 그 상담관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네. 알아서 할 겁니다. 뭐 저 친구가 힘들어 하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도저히 군생활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참 안타깝네요. 사실 군대는 사회 나와보면 그렇게 힘들다고 말하기 그렇거든. 물론 옛날에 군대는 힘들었지만 참 웬만하면 무사히 군생활 하는 것도 좋은데 맞잖아요. 왜냐하면 이 군대라는 게 남자는 평생 남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그지 같아도 고참들한테 참아가면서 했던 이유가 뭐야? 이 전역직이라는 거, 이 병장 전역이라는 이 시그니처가 평생 가거든요. 이게 사회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남자의 세계에서는 보통 군대 얘기 안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군복무 여부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디 채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신원 지수선 아니면 뭐 채용 서류 작성할 때 그 군 복무 여부 적습니다. 무조건 적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만약에 내가 군대 면제 나왔다 했으면 이걸 내가 3명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 내가 만약에 사회생활 잘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공이 나와도 머리만 좋으면 괜찮아. 머리만 족하면 괜찮은데 잘만 취업한다고. 저는 사실 좀 다르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공익 중에 머리가 똑똑하다 그러면 사실 취업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4년제면 4년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만약에 뭐 현장이나 생산지 같은 데 가버리면 사실 문제가 생겨요. 이게 예. 뭐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복무를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해야 되는데 본인 힘들면 그렇게 해요. 본인 힘들면, 도저히 힘들면. 참 근데 걱정됩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현부심 판정 나와가지고 뭐 남은 생활에 보충력 공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나중에 또 저 친구도 사회생활 해야 될 거 아니야.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사회는 그런 거 안 봐주거든. 이게 사회라는 게 어쨌든 뭐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오고 나서는 좀 잘 적응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적응하려고. 근데 이 사회가 사실 냉정해요. 이게 군대는 그나마 저런 게 있으면 뭐 봐주고 들어주긴 하는데, 사회는 만약에 뭐 내가 저런 것도 힘들다고 하면 그냥 가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도 일 못하면 내보내는 게 사회란 말이야. 직장이란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도 말 안 듣고 이제 뭐 개입하면 잘리잖아, 여러분. 근데
저런 걸로 딱지가 붙으면 내가 뭔가 잘하기 위해서 뭔가 무마해야 되거든. 만약에 뭐 공인 나와도 일 잘하면 써줍니다. 써주는데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현역이 일 잘할까, 공익이 일 잘할까. 그리고 현역 나온 사람이 머리가 좋을까, 아니면 공익 나와서 머리가 좋을까, 이런 생각해야 되고. 물론 이런 얘기하면 사실 뭐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는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어쨌든 잘 준비하시기 바랄게요.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는 좀 열심히 사셔야 될 겁니다. 열심히 많이. 나중에 웩슬러 지능검사 나오면 결과 알려주시고, 그 준비 같은 거 잘 해가지고 판정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